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남자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을 다뤄볼 건데요. 단순히 제 연애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라 실제 남자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본능들에 기반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분명히 반대 의견도 있으실 것이고 네가 뭔데 그렇게 아냐?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는 이제 남녀와의 차이를 알고 그 특성을 맞춰서 관계를 접근하는 게 훨씬 더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자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을 남자들의 특성,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접목시켜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남자는 자신이 투자한 것에만 가치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 남자가 자신의 차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아시죠? 더러지지 않게 몇 주마다 세차를 하고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엔진오일을 교체를 하죠. 그것이 바로 남자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남자는 자신이 노력하고 쟁취하고 직접 얻은 거에 대해서 가치를 느낍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쉽게 얻은 거에 대해서는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자랑 만나기 전부터 성관계를 허락을 하고 남자가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했는데도 계속 남자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주고 있다면 남자는 여러분을 쉽게 생각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기본적으로 사냥꾼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남자들은 사냥을 해서 먹이를 구하고 여자들에게 그것을 바치고 여자는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가족들을 보살피고 이러한 역할들을 이어왔었죠. 물론 현대사회에 접어들어서 남녀와의 역할이 중첩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남자 유전자에는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됐거나 아직 사귀지도 않은 상태에서 너무 남자에게 모든 걸 보여준다거나 남자에게 너무 헌신할 것처럼 대하는 행동은 결코 그 관계에 좋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의도가 선한 거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이 감정이 앞서서 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남자는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얘를 쉽게 얻었으니까 나도 얘를 쉽게 대해야겠다. 내가 잘해주지 않았는데도 계속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걸 보니까 내가 굳이 얘한테 노력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를 몰대하고 막대하라는 게 아니라요. 스스로를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500만 원짜리 디올 가방을 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모은 돈으로 백화점에 가서 살 때랑 할인된 중고 매장에 가서 싸게 살 때랑 여러분들이 그 가방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어떻게 다를까요? 당연히 내가 열심히 모은 돈으로 산 거에 대해서 더 가치를 느끼겠죠. 그리고 그 가방 훨씬 더 소중하고 아끼게 될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대하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가지기 어려운 여자에 대해서 귀중하다, 가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남자는 여자의 불평을 혐오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자에게 어떤 잔소리를 하고 남자가 그거에 수긍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알겠다, 고치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의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냥 더 이상 듣기 싫으니까 상황을 정리하고 싶어서 그냥 알겠다 하고 넘어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자에게 어떤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그 행동을 고치지 않는 이유는 남자가 여러분의 불평을 자신을 고치려 드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더 반항하는 마음에서 그 요구를 들어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남자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면 그 행동을 했을 때 꾸중을 짓는 게 아니라 잘 했을 때 칭찬을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남자가 못한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너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노력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너는 이런 부분도 할 줄 아네, 너는 이런 것도 잘하네 라고 말을 해줌으로써 남자가 다른 부분들도 더 잘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남자의 자존심은 목숨과도 같습니다. 자, 남자의 자존심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자존심을 긁는 어떠한 말과 행위를 다 삼가시는 게 관계에 좋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자가 남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교, 두 번째는 불평, 세 번째는 무능하다는 말입니다. 이 3가지는 남자의 자존심을 박박 긁는 말들이고요. 이런 말들을 하면 아마 남자는 여러분들에게 짜게 씻거나 여러분들을 잔소리하는 엄마, 그 이상 그 이하로 생각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남자의 자존심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걸 건드리면
끝난다. 하지만 이걸 다스리면 대접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에게 넌 왜 맨날 그런 식이야? 너는 이 정도로밖에 못해? 다른 애들은 다 이 정도로 한다던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남자는 절대 변하지 않고요. 반면에 너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이런 것도 잘하고 너무 다정하다. 이런 말들로 오히려 남자의 자존심을 채워주는 말들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남자의 자존심을 알지 못한 상태로 여러분들이 꾸중만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은 절대로 원하는 걸 얻지 못하실 거고요. 반대로 남자의 기를 살려주면 오히려 대접받는 연애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남자는 너무 칭찬해주고 우쭈쭈 해주면 기고만장해진다, 자아만 비대해진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남자의 자아는 생명입니다. 남자는 자아가 클수록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어 하고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물론 자아가 다른 방향으로 커져서 여자를 함부로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저런 것도 할 수 있어, 너에게 이런 것도 보여주고 싶어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남자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남자는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느낄 수도 있고 자신이 아들이 되었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남자는 사랑보다 인정을 원한다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남자에게 안정적인 사랑을 원하고 남자가 보살펴주길 원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원한다고 해서 남자가 그런 사랑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연애 관계에서 남녀가 서로에게 바라는 욕구는 엄연히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사랑을 계속 남자에게 주게 되면 남자는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것이 자신의 본질적인 욕구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자신의 욕구인 존중, 보살핌, 이해 같은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고 남자의 욕구인 인정, 신뢰, 수용 이런 부분들을 채워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각자 원하는 것을 가져야 행복한 관계가 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걸 준다고 해서 상대가 그거를 좋게 받아들일 것은 아니거든요. 남자에게 사랑을 원한다고 해서 안정을 원한다고 해서 남자에게 그 욕구를 채워주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너밖에 없다. 내 세상은 너 하나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남자에게 원하는 달콤한 말들을 그대로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남자가 사랑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남자를 함부로 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남자의 본질적인 욕구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기초적인 욕구가 채워져야지 그 다음에 욕구를 바라게 되고 그 다음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1단계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들이 계속 사랑을 주고 안정을 주고 보살핌을 주려고 하면 결코 남자는 여러분들과 사랑에 빠질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남자의 성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자, 이걸 알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왜 남자는 나와 관계만 바라는 걸까? 왜 나와 사소한 것들은 하려 하지 않는 걸까? 얘는 내 몸만 바라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자는 성욕이 아주 강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이 힘들 때 남자한테 공감을 받고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감정들 있죠. 그 이상으로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니까요. 남자는 기본적으로 여자보다 테스토스테론이 10배 이상 나오고요. 이 테스토스테론은 성욕을 유발합니다. 여자분들이 이제 30대가 되면 성욕이 전성기를 찍는다고 하는 이유도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절대로 성관계를 맺지 않는 겁니다. 자, 성관계라고 하는 거는 남녀 간의 체액이 섞이고 에너지가 교환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고 나면 여자가 남자에게 애착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여자는 남자와 달리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느끼고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충분하다고 느껴야지만 성욕을 느끼고 오르가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자한테 불안한 마음이 있고 캥기는 게 있는 상태에서 잠자리를 맺게 되면 여러분의 그 불안감만 증폭될 뿐입니다. 남자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함부로 관계를 맺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떠나는 게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자에겐 성욕이라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시고 그 욕구를 맞춰주기 위해서 몸을 헌납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심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충분하다고 느끼면 그 잠자리를 충분히 즐기시면 됩니다. 자, 잠자리라고 하는 건 상호 합의 간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러분들을 강간하는 게 아니라면 분명히 여러분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상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남자가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결국에 승낙을 한 거니까요.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관계를 맺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남자를 탓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느끼면 잠자리를 즐기시고요.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면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잠자리를 거부했다고 해서 남자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얘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언제나 원할 때마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오히려 여러분들을 존경하게 된다니까요. 좋다 싫다를 명확하게 말해야지 애매모호하게 매번 나는 너가 하는 거에 맞추겠다. 나는 너가 좋다면 다 좋다. 이런 식의 줏대없는 행동을 보이면 남자는 흥미를 잃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남자는 관계를 가벼운 관계와 진중한 관계로 나눈다는 겁니다. 자, 가벼운 관계는 인조이입니다. 즉 남자가 어차피 떠날 관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진중한 관계라고 하면 남자는 책임감을 갖습니다. 내가 미래를 함께할 사람이니까 나한테도 이 정도의 책임감이 있고 이 여자도 이 정도 급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의 여자에 해당을 하신다면 남자는 아마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바라는 약속들을 계속 지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진중한 관계라고 하면 남자가 분명히 증명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나한테는 이러한 삶이 있다. 우리 부모님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앞으로 미래 비전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남자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미래를 계속 보여주고 증명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 남자의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남자가 여러분들을 함부로 하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으면 관계를 떠나시면 됩니다. 그 관계를 위해서 매달린다고 해서 남자가 갑자기 진지해지지는 않습니다. 아닌 사람을 바꾸려고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 맞는 욕구를 서로 주고받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남자는 여자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여자를 대한다. 흔히 연애를 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취미 활동을 포기하고 원래 있던 약속들을 취소하면서 남자를 만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와의 시간을 취소하고 남자를 1순위로 두게 되면 남자는 여러분에게 흥미를 잃습니다. 남자가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자신을 쓸모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여자를 좋아하는 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그거와 의존적인 여자는 다릅니다. 나한테만 매달리는 여자, 나밖에 없는 여자, 이런 여자에게 남자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자기 스스로를 다 남자에게 맞추기 때문이에요. 남자가 나를 귀하게 대접해 줬으면 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고 여러분 스스로의 시간을 가치 있게 쓰셔야 합니다. 삶의 중심이 결코 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겁니다. 남자에게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의 원래 우선순위들을 포기하지 마세요. 삶의 1순위는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그런 여자를 존경합니다.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시고 홈케어를 열심히 하시고 네일을 받고 속눈썹을 받고 이런 주기적인 관리를 열심히 하시고 친구와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나면 남자는 아, 얘가 나 없이도 정말 좋은 삶을 보내고 있구나. 자신을 되게 귀하게 대하는 사람인가 보다. 나도 얘를 귀하게 대해야겠다.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게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이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약속들을 취소하면서까지 남자한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남자는 여러분들의 가치를 더 낮추게 됩니다. 다시 반복할게요. 남자는 여자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여자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의 의도가 남자를 위해서였든 남자가 좋아서였든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론적으로 남자는 여러분들의 가치를 더 낮추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좋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요. 여자는 자신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줬다고 느낄 때 억울함을 느끼고요. 관계에서 더 바라게 되고 남자가 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자가 해주는 행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들려면 일단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간과 남자와의 시간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남자한테 다 맞춰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무의식 속에 있으면 얘가 나한테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자신만의 취미 활동, 친구와의 시간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남자와의 연애는 또 즐겁게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여자분들이 알고 있으면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될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았습니다.
하는데요. 저는 남자분들을 비방하려는 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각자의 고귀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각자 너무나 가지고 있는 본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의 특성을 알지 못하면 마음 아리를 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